의대 증원 이슈로 올해 입시 판도는 대변화가 예상됩니다. 의대 합격선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 이공계 대학 합격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방 유학생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입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자, 정부가 내년 전국 32개 의대 모집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고 대학별 정원도 확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의대는 원래도 인기가 많은 학과인데 이번 발표 이후에 어떻게 좀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영향권의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우선 이공계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게 되면은 의대 또 합격에 대한 성공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수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실제 좀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 예.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원래 이공계 일반학과를 목표로 했던 학생들조차도 의대를 좀 목표로 한다라든지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지방권에 가게 되면은 또 지방권 의대 지역인재 전형에 또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예. 서울 또 경인권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도 중학교 때부터 아예 그냥 그쪽으로 좀 전학을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입학을 아예 지방권으로 하는 예.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들의 어떤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심지어 직장인들도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한다라든지 또 학교 내신 관리가 잘 되지 않았던 고등학교 재학생들, 저학년들 중에서도 검정고시를 또 택하면서 수능 정시를 준비한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범위가 영향권이 조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좀 분위기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 그러니까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분 대부분을 비수도권에 배정을 했고 일부 지방의대가 정원 60% 이상을 말씀해주신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으면서 이제 비수도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 때문에 수도권에서 지방 유학으로 가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좀 그렇게 보십니까? 전체 의대 모집 정원이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난 거고 2,000명이 늘어난 것 중에서 80% 이상이 지금 지방권에 배치가 되었고 네. 1,600명 정도가 이번에 지방권에 배치가 되었는데 1,600명 중에서 약 한 60% 정도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을 또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5,000명 중에서 거의 한 3,600명 그 중에서 한 2,000명 정도가 지방에 거주를 하게 되고 지방에 중고등학교를 나오게 되면은 혜택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의대라는 걸 딱 목표로 해봤을 때는 지방권에 소재하고 있는 학생들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학생들보다는 대단히 쉬워진 구도이고 사실 지금 전체 수험생들이 절반 이상의 서울 수도권에 있는 데 비해서 예. 지금 현재 이번에 의대 모집 정원 확대 규모의 80% 이상이 지금 지방권에서 배치되기 때문에 지방권으로 이론상으로 봤을 때 그쪽에서 저기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의대 쪽에 진학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실제로 현장에 계시니까 이 지방 유학에 대해서 문의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지방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입학과 졸업을 동시에 하게 되는 학생들은 그냥 지방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 자격이 자동 부여가 되게 돼 있는데 2028학년도부터 이게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는 예. 지금 현재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미 지방권 학교에 입학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 중학교로 전학을 가본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초등학교 이제 4, 5, 6학년들 중에서 서울 경인권에 소재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조금 고민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초등학교 6학년에 대한 내년도부터 지방권에 있는 중학교에 갔다가 지방권 어떤 지역 의대, 사실 그 의대 지역 인재라는 게 의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치대라든지 예. 한의대, 약대, 심지어 간호대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지금 현재 많아졌다 이런 부분들은 명확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간 의대하면 이제 수학 1등급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이제 수학 1등급을 받는 거에 학생들이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수학 3등급을 받는 학생도 입학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수능 성적을 아예 안 보겠다라는 의대도 지금 나왔습니다. 당장 이제 올해 수능이 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글쎄요 현장 분위기가 좀 혼란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좀 읽고 계세요? 수치상으로 보면은 그 지방권 의대 모집 정원은 이제 이번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인해서 수학 기준으로 고등학교 3학년 그 수학 그 지방에 있는 1등급 학생들 숫자가 의대 모집 정원보다 오히려 적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수학 1등급 인원이 한 90명대밖에 안 되는데 의대 모집 정원은 거의 500명 가까운 수치가 된다라든지 예. 이러니까 수학 기준으로만 단순 들여다보더라도 1등급 학생으로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2등급 범위로 확대되는 것은 지역인재적인 전형으로서만 또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 고득점자들이 없는 지방권의 어떤 그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수능 등급이 뭐 2등급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발생할 것으로서 그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예. 상황에 따라서는 수능 3등급 대학생들도 사실은 합격을 할 수 있는 구도가 정해진 건 맞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지방권 같은 경우 수능에 고득점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대에서는 아마 수시 지역인재 전형에서 대학들은 집중적으로 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 지방권 학생들의 그 내신 경쟁은 현재보다는 좀 더 좀 치열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이 10명 중 8명 이상이 수시로 뽑기 때문에 이 내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지방에서 그 수능 고득점 학생들이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실제 수능 1등급까지 채울 수가 없는 구도인 거죠. 그리고 그렇다라면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내신 성적 위주로 지방의대에서 뽑아야 될 텐데 내신 성적을 위주로 뽑는데 내신 성적은 괜찮은데 수능 등급을 뭐 1, 2등급으로서 제한을 뒀다가는 사실 수시에서 선발을 하지 못하는 대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모집 정원이 급격하게 갑자기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권 의대에서는 수시에서 수능 없이 그냥 학교 내신만 우수하면은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은 설사 내신 성적으로 뽑아놨다 하더라도 수능 체제를 못 마쳤기 때문에 수시에서 탈락 학생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못 뽑은 학생들을 정시로 넘겨서 뽑아야 되는데 정시에 가서는 사실은 지방권에서 수능 고득점 학생들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대단히 그 어떤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방권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80% 이상 상황에 따라서는 지역인재 전형은 100% 가까이를 지역 수시 전형에서 뽑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은 대거 의대로 향할 전망인데 의대 증원이 이공계 커트라인 하락에 얼마나 영향을 주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의대 쏠림 현상이 이제 심화되면서 우려되는 부분들 중 하나가 과연 이공계 교육이 제대로 될 것이냐, 좀 황폐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의대 모집 정원이 2,000명이 증가된 건데 사실 규모로 보면 서울대학교 이공계 그 1년에 뽑는 인원이 1,700명입니다. 그럼 서울대 이공계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뽑혔는데 지금 선발하게 되는데 만약에 최상위권 이공계 대학에 재학 그 준비를 했던 학생들이 대거 의대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최상위권 이공계 한 개 대학 이상의 범위가 이동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그 정도로 규모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카이스트라든지 뭐 과학기술원 등의 그 어떤 과학 특수대에 다니는 학생들의 그 1년의 모집 규모도 1,60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학생들도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단계에서 방향을 틀었을 때의 그 이공계 어떤 우수한 학생들의 또 공백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1년에 이공계 대학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들도 거의 1,500명, 1,600명 가까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들은 이공계 대학에 합격을 하고도 다시 시험을 봐서 의대 재도전 학생들이 그만큼 실제 이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고3뿐만 아니라 현재 대학에서 이공계 다니는 학생들조차도 움직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계 분위기도 좀 보면요. 의대에 이제 너도 나도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사교육 열풍에 대해서도 우려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사교육비 부담이 더 심해지고 그 열풍이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의대 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학교 내신 등급으로 보면은 거의 한 1.2등급대 최상위권에서 거의 전교권에서 성적대를 유지하지 않으면 힘든 구도인데 모집 정원이 아무리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런 1.2등급대가 뭐 갑자기 내신 성적으로 봤을 때 2등급, 3등급대까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네. 학교 내신 관리를 하는 그 부담은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전체 의대 모집 정원에서 수시에서 내신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은 60%가 현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 전형이 거의 수시에 집중될 거기 때문에 학교 내신에 대한 어떤 그 부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면서 반수를 하는 어떤 대학생들의 어떤 이동, 그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때부터 정말로 학교 내신을 1등급 때 초반대를 관리를 한다라든지 그 수능에 대한 합격선이 다소 낮아진다 하더라도 예. 그래도 최소한 그 1등급이나 2등급 초반대 정도는 전반적인 상황으로서 봤을 때는 유지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은 분명히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이제 대학교의 입시 요강이 5월 말쯤 돼야 나오는데 새롭게 이제 변하는 정책들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올해 입시가 굉장히 좀 짐작하기가 어렵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학생들이 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제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 뭐 부정적으로 더 입시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어쨌든 최상위권 학생들을 선발해가는 그 모집 단위 영역이 넓어졌다는 얘기 자체는 그만큼 또 구멍도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길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면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중간고사가 당장 이제 다가왔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학 들어갈 때 학교 내신에 대한 어떤 그 비중 자체가 고등학교 1학년이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되는 거고 고등학교 2학년이 한 40%, 고등학교 3학년이 한 10%대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을 텐데 예. 학교 내신 등급이 나오는 그 과목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비율인 거니까 우선 학교 내신 관리에 철저하게 좀 임해야 될 것 같고 또 입시의 전형 그 내용들이 대단히 급작스럽게 이번에 다들 발표가 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모집 정원의 학종 발표도 5월 말에 대학별로 나오는 상황을 또 한번 지켜봐야 되고 또 무전공 선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별 모집 정원이 다 달라집니다. 예. 그렇다면 합격 점수 또한 다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시 요강이 학종 발표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분석들이 나오는 부분들도 어쨌든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 9일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예. 지금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거죠. 당장 4월 달부터 발표되는 어떤 무전공 선발에 대한 각 대학별로 어떤 계획이라든지 또 대학별 의대 모집 정원이 확정 발표됐는데 이게 수시냐 정시냐 수시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선발이 되느냐 수능 체제를 어떻게 조정을 했느냐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입시 정보 분석에 대한 이런 브리핑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한 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합격 점수가 기존의 점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틀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입시 정보 분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대 증원 이슈가 교육계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 오늘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